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한 아침이 문을 열었네요. 살벌합니다. 네, 어제 뭐 정치인 구속 이런 거 재밌어서 보다가 잠을 못 자고 오늘 이렇게 눈을 떴는데 굉장히 재밌는 아침, 살벌한 아침. 재밌습니까? 살벌하죠. 살벌한 아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도 정치적 불안에 대한 그러한 주가 하락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죠. 이건 이제 경제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경제가 덜 망가져서 CPI가 오르고, 또한 정치적 셧다운의 문제는 정치적 불안의 문제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불안에 의한 그러한 충격은 오래가지는 못하더라. 꼭 해결은 되더라.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너무 많이 출렁거리면서 박스권 하단을 그냥 무너뜨렸죠. 네. 그래서 우리도 2,400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박스권 하단이 무너질 가능성. 어떻게 보면 좀 무너져야 그 다음에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저가 매력이 생기는 거고, 참아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특히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좀 참고 견디고, 또 이 추석 기간 연휴 안에 시장 문이 닫혔을 때 또 좋은 일이 일어날지, 시장이 반등할 계기가 있을지 생길지 항상 우리가 생각지 않는 데서 시장의 반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만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견디면 즐겁게 연휴도 보내고 추석도 보내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1.14% 하락, 나스닥은 1.57, S&P 500은 1.47. 시작하자마자 무너지고 못 일어났다는 거죠. 끝에 막판 살짝 돌려놓긴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돌려놨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하락장, 패닉셀이 나온 거죠. 이제 미국의 여러 블룸버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금리가 3에서 4% 오를 때보다 5에서 7% 인상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다. 전 세계가 금리 7%의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려감을 나타냈죠. 이 말이 최근의 모든 고통을 하나로 담는 말일 것이다. 금리가 3에서 5% 오를 때는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5에서 7%로 올렸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고통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경기에 주는 충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경기가 좋아서 잘 버텼는데 이제 기업 이익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버티고 있던 기업 이익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3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질 것 같지는 않는 모습은 있으면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가격 전가를 너무 많이 했죠. 인플레이션 오른 걸 전부 가격에 지금 전가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보시고, 가격이 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까? 요즘 밥값도 여의도는 15,000원씩 합니다. 네, 안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10,000원 하던 게 15,000원까지 50%씩 올려놨는데 이미 전가가 된 거죠. 충분히. 그래서 생각보다도 기업 실적이 희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 추석이 끝나면 막 시작되는데, 그때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애들에게 나타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10년 국채금리 장중 4.56%까지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막판 종가는 1, 2bp밖에 안 오르고 끝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채 2년은 5.131, 거의 0.1bp 올랐죠. 10년 국채는 4.57, 1.1bp. 네, 크게 이제 오르지 않고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숨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향후 이게 꼭대기일지 추가로 상승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이 무너졌다. 많은 발행이 있는데 사자가 없다는 거죠. 사자가 없다. 또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중국이 안 사주고, 다음에 사우디가 안 사주고, 러시아가 안 사주고, 안 사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많이 사줘야 되는데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6을 돌파했다. 올해 최고를 찐 거죠. 셧다운 시 지표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연준 결정이 어려워졌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시장에서 헤드라인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JP모간 CEO 미 기준금리 7%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제가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를 해드렸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상돼 있다. 저는 금리 안 올릴 거라 봅니다. 5월만 계속 잡을 것 같아요. 미국 FTC 아마존의 반도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4% 이상 하락을 했죠. 우리 같으면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원이라고 볼 수 있네. 미 FTC. 바이든 미 노조 피켓이 동참. 현직 대통령 최초. 자세한 걸 모르겠는데 피켓시에 직접 참여를 했다는 건 아니고 동조를 했다는 건데, 근데 바이든이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는 거죠. 선거를 하는데 항상 여기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러스트벨트죠. 자동차가 있는 이가 바이든으로 갔다가 트럼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참할 수밖에 없는 바이든의 정치적 상황, 여기를 잡기 위한 정치적 고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크레이즈, 미 노조 파업 인프레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재고가 많이 쌓인 자동차 많이 떨궈낼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매출은 줄고 생산은 줄지도 모르지만 재고 쌓인 거 이번 기회에 떨궈내는 거죠.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WTI가 다시 90달러를 회복했네요. 90.59. 금 가격은 0.93% 하락. 테슬라 1.13 하락.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네, 애플 2.34 하락. 엔비디아 0.74 하락. 일라인일리 0.42. 노보노르디스크 0.74 상승. 오히려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좋은 모습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TSMC 마이너스 2.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3. 미국 시간으로 2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죠. 여기서 반도체를 좀 돌려 세우지 않으면, 1차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으면 미국 주식시장,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선반영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왔을 때 안 좋았을 때는 한 번 더 반영하고 좋을 때는 바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차 브레이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치고, 29일 날 또 PC 물가지수가 두 번째 브레이크, 세 번째는 10월 초에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이다. 이게 돌려 세우지 못하면 10월 13일 이제 CPI까지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고 11월 FOMC까지 가야 되는데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걸려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우리가 모르고 예측한 대로 반대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메타 플랫폼스도 0.62% 하락. 노블록스도 3.29% 상승을 했네요. 성인용 노블록스 메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6,000달러를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반감기가 왔다. 2017년인가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을 때 가격이 폭등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2024년이 아마 반감기 기간인 것 같아요. 뭔지는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핫해가는 모습은 있습니다. 이제 매니저들은 다음 방어선은 어딜까? 밑에 바닥은 어디에서 걸릴까? 이게 첫 번째 오늘 주제죠. 다음 방어선은 어딜까? 어디에서 걸릴까? 이게 이제 제가 고민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한국국제 10년짜리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4.04로 어제 끝났습니다. 한국국제 10년짜리도 4%. 미국이 4.5 정도니까 50bp 스프레드는 벌어져 있네요. 항상 그 정도는 서로 벌어져 있어요. 우리가 좀 금리가 낮죠. 어제 한국 원달러가 1339원 하다가 1352원까지 약 12.81원이 상승하며 원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이제 어제 외국인 자금들 매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팔고 나가면 원화가나 그렇죠. 원화 약세, 달러 강세인 것은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도 변동폭이 좀 심하게 원화가 약세로 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하방 베팅 증가하며 200일선을 하향하기 시작했다. 200일선은 중장기적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기술적 기표 잘 보지 않습니다. MACD 정도나 보고 종목 살 때 이게 MACD가 올라가 있는지 바닥에 있는지 이 정도는 보고, 그렇게
젊었을 때는 이제 기술적 지표 좋아하다가 안 맞더라. 차라리 기업 펀드멘탈과 우상향 고래인지 분기 실적 차라리 이런 숫자를 보는 거지. 기술적 지표는 MACD 정도 보는데 뭐 저것도 봅니다. 가끔 뭐 이동평균선도 보는데 200일선들을 많이 지지선으로 중장기 지지선이라고 보는데 200일선이 코스피가 하이를 했다. 저점에서 매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누가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인 팔죠. 기관 팔죠. 다 매도로 나서고 개인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2차전지에 몰빵을 다 한 바람에 돈이 없습니다. 외국인은 전일과 대조적으로 선물 매도로 전환해 1만 계약 이상 순매도하며 미결제 약정을 증가시켰다. 오전 3조 미만의 거래 대금을 형성할 정도로 시장이 거래가 없었죠. 불확실성 회피 심리로 저점 매수 부재가 시장의 큰 문제로 나타나고 또 수급이 무너졌다는 거죠. 음식료, 철강주를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죠. 어제 선물 매도 영향의 대형주도 우수수 다 떨어졌습니다. 기술적 지표상 마지노선인 2400포인트로 보여져 동지수 방어 여부가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 우리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2시그마죠. 위로 2시그마, 아래로 마이너스 시그마, 표준 편차 2배를 잡아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데 바닥은 한 2400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2463이니까 60포인트면은 얼마인가 한 3% 정도 더 하락을 하는 게 이제 바닥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는 거죠. MACD는 이제 막 마이너스로 와서 좀 더 하락을 한 후에 돌아섰기 때문에 2400까지는 밀릴 가능성은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대체 지지선 방어선은 어디인가? 매수 부세가 사라진 상황에서 2400포인트가 1차 지지선이다. 여기가 일단 박스권 하단 정도의 모습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3% 정도 빠지면 개인 주식으로 하면 거의 5에서 10% 정도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월에 유망 종목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현재 국면에서 마진하고 이익 방어력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마진과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 네.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은 자동차, 기계, 금융, 미디어, 철강, 통신이죠. 지금 이들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동차는 원화 약세, 기계도 마찬가지죠. 금융, 보험, 증권, 은행은 뭐 금리 상승 이런 것들로 이득이 많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증권은 안 오르죠. 부동산 PE에 대한 PF에 대한 문제점, 은행들이 좀 오르는 것 같고 올해 하반기 EPS 변화율이 코스피 전체보다 앞선 동시에 내년 변화율도 상위에 놓여 있는 그런 기업이 보죠. 반면 디스플레이, 화학, IT 하드웨어, IT 가전, 건설, 화장품, 비철 등 이들은 전부 다 하락 국면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익 측면에서 핵심은 반도체와 유틸러티인데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평균 30.8, 125점 부진했으나 내년에는 1.5하고 26.3%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 전체 이익 추정치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와 유틸리티가 내년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죠. 유가 공급 측 요인이 정점을 지날 때 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공급 측 유가 상승 요인이 정점을 통과한 이후 3개월 기준 섹터별 상대 수익률은 IT와 성장주가 중심에 있더라. 다시 한번 유가가 어떤 정점을 지나온 이후에는 3개월 기준으로 섹터의 상대 요인은 IT와 성장주가 좋았다는 거죠. 이를 고려하면 4분기 가치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공급주 유가 상승 요인 및 긴축 경계감이 약화될 때 내년 상반기엔 성장주 위주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항상 큰 어떤 뭐랄까 비용 측면에서 올라갔더니 오면 경기가 침체 온다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경기가 침체할 때 결국은 이 고비를 넘어가면 성장주에 대해서 또 목말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도래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EPS 3개월 변화율을 보면은 내년에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좋고 또 이쪽에 애들은 나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3분기, 4분기를 보고 사면은 바보죠. 내년을 보고 사야죠. 그냥 IT와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거의 가격이 위에서 40%씩 하락했으니까 한 템포 더 쉬었다가 실적 발표 때 안 좋다 나오면 그때부터 줍줍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저것 다 흔들면 죽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에너지 관련 주식을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 철강을 사고 싶습니까?
뭐 저는 보험, 철강 이런 건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화장품도 저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비철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한두 섹터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미래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느냐, 이 기술적 진보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제 제가 D램을 달리봐라. D램은 과거에 D램은 범용이었다는 거죠. 막 범용으로 규격에 맞고 찍어내면 아무나 사주면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쌌는데 이제 D램이 비메모리화 된다. 그렇죠? 고객의 수요에 맞게 D램을 가공을 해줘야 될 능력이 HBM이 처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기업이 우리나라에 2개나 있다는 거죠. 이런 미래의 어떤 그 핵심 키포인트, 키워드를 보고 달려가야지 다른 것들을 보고 달려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네, 일단 참고만 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휴 전 마지막 투자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느냐. 어제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쓴 걸 이제 갖고 와봤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연휴 전에 약세인 것은 연휴 후에도 약세더라. 연휴 전에 강세일 때는 연휴 후에도 강세로 나타나더라. 지금 연휴 전이 약세입니까? 강세입니까? 약세죠. 따라서 연휴 후에도 약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애널리스트는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 이게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공화당 정부의 브레이크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한편으로 민주당 정부도 누구를 상대를 때려야 되는데 공화당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다를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채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누군가의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부채 셧다운 문제가 의외로 복잡하다. 과거 트럼프가 했을 때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이번을 보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좀 줄이고 가야 되느냐 늘리고 가야 되느냐. 장 시작하자마자 박살나면 줄이지 말아야죠.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되죠.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금이면 버텨라. 오늘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락으로 쏟아지겠죠. 네, 쏟아지는 면이 많고 이걸 받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운 나쁘면 10%씩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견디셔야죠. 현금은 견디셔야 됩니다. 거의 다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항상 바닥이다. 또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에코프로 예단해가지고 40만 원, 30만 원대 다 팔아먹고 120만 원 가지고 손가락 빨았듯이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 빠지지 않겠지라고 예단했다가는 50만 원대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은 예단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좀 길게 보고 견딜 건 견디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데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맞으면 거의 다 왔다. 견뎌야 된다. 언젠가 반격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파는 것보다는 견디는 게 나중에 더 먹을 확률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섭습니다. 살벌한 아침이지만 견디셔야 합니다. 견디면 반드시 원금 회복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아주 저는 전화번호 이런 거 가지고 리딩 일어나는 사람 아닙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관심 종목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로 오십시오. 네,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연휴 앞두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참고 견딥시다. 방법은 없습니다. 인내의 대가로 돈이 주어진다, 수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 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즐겁게 커피 여러 잔 드시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제가 명절 중간중간에 미국 시장 좀 유튜브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